자, 이번 영상에서는 41번부터 50번까지입니다. 41, 42, 두 문제가 붙어 있네요. A, B, C 3명은 10시 정각에 집합할 것을 약속하고 모였는데, B는 C보다 3분 빠른,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9시 55분. 이때부터 이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B 시계는 10시 2분 전, C는 C의 시계로 약속 시간보다 4분 늦게, A는 A 시계로 10시 3분에 도착했어요. C의 시계는 A 시계보다 5분 빨랐대요. 그러면서 A 실제 도착 시간은, 그리고 42번은 요 조건을 바꾸면서 또 A 실제 도착 시간을 지금 묻고 있어요. 결국 두 문제는 A의 실제 도착 시간을 묻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실제 도착 시간이 뭐지? 특히 이 앞에 있는 이 실제가 뭐지? 자,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시간이 존재하고 있어요. 뭐죠? 진짜 시간, 실제 시간. 이 지구가 실제로 이렇게 태양을 돌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자전을 하면서 하루에 24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이 실제 시간이죠.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저절로 그 지구가 도는 시간에 이렇게 세팅이 돼 있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시간이고요. 두 번째, 또 어떤 시간이 있죠? 각각 손목시계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마다 다른 시간이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지금 나는 10분을 좀 빨리 해놓고 싶어, 시계에다가. 혹은 나는 좀 5분을 늦추고 싶어. 이거는 가짜 시간이죠. 그 세상에는 두 가지 시간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A, B, C 3명한테는 두 가지 시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실제 시간하고 두 번째 가짜 시간. 그러면 또 우리가 표로 멋지게 정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A, B, C를 이렇게 위에 사람을 쓰시고요. 밑에 시간을, 여기는 이제 진짜 시간, 실제 시간. 저는 이제 진짜란 표현을 좋아해서. 그리고 여기는 가짜 시간. 가짜 시간이 뭐죠? 각각 그 자기가 맞춰놓은 시간. 누가 얼마나 빨리 해놓고 누가 얼마나 늦춰놨는지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시 정각이라는 건 이건 진짜 시간이겠지. 진짜로 10시에 만나자고 그러지. 야, 시계로 10시에 만나자. 우리가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흔히들, 10시에 만나 그러면 이 지구상에 진짜 존재하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그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B는 C보다 3분 빠른 9시 55분. 이거 역시 실제 시간이에요. 그죠? 누구의 시계로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B는 9시 55분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게 C보다 3분이 빨랐대요. 그러면 C는 몇 시에 도착했어요? 9시 58분에 도착을 한 거잖아요. C보다 3분 빠른, 그러니까 B가 먼저 도착한 거잖아. 그리고 3분 후에 C가 도착한 거잖아요. 이게 둘 다 진짜 시간이에요. 요런 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때 B의 시계, 드디어 가짜 시계 나왔다. 시간 나왔다. 10시 2분 전이었대요. 원래는 9시 55분에 도착했는데 그때 B 시계는 9시 58분을 가르치고 있었대요. 10시 2분 전. 됐죠? C는 C의 시계로 약속 시간, 이것도 가짜 시간이죠. C의 손목 시계의 약속 시간보다 4분. 그러니까 10시 4분. 10시 4분. 하나하나씩 채워져 나가죠. A는 A 시계로, 뭐예요? 가짜 시간이죠. A 손목 시계에 있는 그 시계로 10시 3분에 도착을 했대요. 자, 이게 뭐냐를 지금 묻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에 상관이 없이 이 시간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한테 힌트를 하나를 줬어요. C의 시계는 A 시계보다 5분 빨랐다. 빨랐다는 게 뭐죠? 먼저 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문제가 좀 헷갈릴 때는, 그럴 땐 이렇게 하세요. 자, 우선 여기서 준 거는 C의 시계잖아요. C의 시계, 가짜 시간. 자, C의 시계는 실제 시간보다 몇 분 빠르나요? 늦나요? 일단 차이는 6분이 나요. 6분. 빠른 건가요? 늦은 건가요? 실제 시간보다 6분이나 앞서 나가 있죠. 그러니까 빠른 거죠. 그러니까 결국 C의 시계는 실제 시간에 비해서 6분 빠름이에요. 빠름.
이럴 때는 헷갈리면 딱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이 만약에 실제 시간으로 10시야. 10시야. 실제 시간으로. 그러면 C의 시계는 10시 6분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럴 때 C의 시계는 A 시계보다 5분 빨랐대요. C의 시계가 10시 6분을 가리키고 있을 때 그럼 A 시계는 몇 시를 가리키고 있어요? 얘가 5분이 빠르다며 A 시계보다 5분이 먼저 가 있는 거잖아. A 시계는 C보다 뒤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 시계는 10시 1분을 가리키고 있겠죠. 즉 10시일 때 C의 시계는 10시 6분을 가리키고 있고요. 10시일 때 진짜 시간 10시일 때 A 시계는 10시 1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A 시계는 진짜 시간에 비해서 1분이 빠르게 맞춰놓은 상태죠. A가. 그러니까 가짜 시계상 10시 3분이면 진짜 시간은 10시 2분이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건이 바뀌었어요. C는 똑같아. C는 10시일 때 10시 6분인 건 똑같은데 C의 시가 A 시계보다 4분 느리대요. 즉 C의 시계는 뒤에 있고 A 시계는 앞에 가 있어. 즉 A 시계는 C의 시계보다 4분이 빠른 거야. 즉 여기서 다시 해봅시다. 지금이 10시야. C의 시계는 10시 6분이야. 이때 A 시계는 이제 C보다 4분 지금 빨리 앞에 나가 있어. 그러니까 10시 10분이 되겠죠. 그죠? 맞죠? 즉 42번의 경우는 A의 시계는 실제 시간에 비해서 10분 빠르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짜 시간이 10시 3분일 경우 이 경우는 실제 도착한 시간은 9시 53분이 되겠죠. 그래야 10분 빠르게 맞춰놓은 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3번 보면 이걸 이제 좀 지문이 길죠. 그죠? 부산교통공사 인사팀은 2018년 하반기 인사평가를 실시한 후 2017년 하반기 인사평가 결과와 비교 분석을 해봤다. 그럼 표가 뭐 이렇게 좀 그릴 준비를 하고, 근데 여기 보면 17년, 18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분석 결과를 읽고 올바르게 추론한 것은 인사평가 결과는 상중하로 분류된대요. 여러분들 나중에 취업이 되면 상사가 나의 인사평가 점수를 이렇게 매기죠. 뭐 OMR 카드도 있고요. 뭐 이런 게 있어요. 지금까지 아직 직장 생활을 안 해보신 분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그 시험친 결과에 따라서 뭐 수미안과 ABCD 뭐 100점, 90점 이렇게 매겼는데 회사는 인사평가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상중하 또 항목들이 있어요. 뭐 성실성, 창의성 뭐 이런 것들. 2017년 하반기 각 등급을 받은 직원들의 비율은 상 10, 중 70, 하 20%였대요. 그리고 근데 여기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요 세 가지 조건에 뭐라고 돼 있냐면 2017년에 상 받은 사람들이 2018년에는 각각 상중하가 또 2018년에 상중하로 이렇게 나뉜 거야. 그러니까 표를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2017, 여기는 2018 하고 여기 각각 상이 상중하 나눠졌고 또 중이 상중하 나눠졌고 하가 또 마찬가지로 하가 상중하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나눠진 걸 고려할 수 있는 여기 이제 변화를 생각할 수 있는 넣을 수 있는 이런 칸도 하나 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일단 2017년에는 이렇게 됐다고 그러죠. 상, 중, 하가 10, 70, 20이었대요. 10, 70, 20이었대요. 근데 이게 세 가지로 이렇게 다 각각 세 단계로 나뉘었다면서요. 상에서 상으로 간 사람이 상등급에서 상 받은 사람이 2018년에 상 받은 사람이 10. 그죠? 중 40%. 여기 40% 있죠? 그다음 하는 50. 그러니까 40, 하가 50. 그러니까 이 10이라는 숫자가 10, 40, 50으로 세 개로 쪼개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 역시 상, 중, 하. 여기도 상, 중, 하. 이렇게 쪼개졌어, 세 개로. 그러면서 중에서 상으로 간 사람은 20%. 70%는 그대로, 10%는 하. 또 하는, 하에서 45, 55. 45, 55.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 10은 이 10이라는 건 뭐죠? 10의 10%야. 그러니까 이게 1인 거야, 실제로는. 40은 10의 40%인 거예요. 4. 10의 50%니까 5. 그러니까 10이 1, 4, 5로 쪼개진 거예요. 그죠? 중도 마찬가지죠. 20%는 70의 20%니까 여기는 14, 여기는 49, 여기는 7. 이렇게 쪼개진 거죠. 70이 14, 49, 7로 쪼개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20의 4니까 9, 여기는 11, 20이 9, 11로 쪼개진 거예요. 결국 2018년 상은 1, 14, 9, 이래서 24%가 됐어요. 와, 상이 더 많아졌네요. 다들 열심히 일하셨나 봐. 중은 4, 49, 10, 이래서 63. 중이 좀 줄어들었네요. 그죠? 하는 5, 7, 1. 중이 좀 늘어났어요. 13으로. 하가 늘어났죠. 중이 아니라 하가 늘어났죠. 그죠? 중에서 7이 줄어든 게 상으로 4로 가고 하로 3으로 갔네요. 좀 이런 구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선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2017년 하반기에 비해 2018년 하반기에는 세 등급 모두 비율이 증가하였나요? 아니죠. 얘들 둘만 증가하였고 얘는 하락을 했죠. 그죠? 아니죠. 여기는 옳게 추론한 거 지금 묻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2017년 하반기에 비해 2018년 하반기의 비율의 변화가 가장 큰 등급은 상등급이죠. 14. 얘는 7, 얘는 여기 떨어졌구나. 20에서 13으로. 그렇네요. 여기 그러니까 하가 떨어진 거네요. 어쨌든 가장 큰 등급은 여기는 변화가 7, 여기도 7,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14. 그러니까 중등급이 아니라 상등급이죠. 이게 상등급. 그 다음 2018년 하반기에 하등급을 받은 운영직 직원의 비율, 여기죠. 13. 전체 직원의 5%를 넘었다. 근데 여기 보면 운영직이 나와 있어요. 운영직에 대한 내용이 어딨죠? 운영직 직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등급을 받은 직원 몇 %예요? 13% 중에 운영직 직원의 비율이 50%를 초과하였대요. 이 얘기는 뭐예요? 13 중에 반이 이상이 초과한 인원이 운영직이에요. 그러니까 이 13 중에 6.5 초과한 인원이 운영직이야. 5%를 넘었다. 이거 맞네요. 그죠? 6.5니까 2018년 하반기에 상등급을 받은 직원은 전체 직원의 20%를 넘지 않았다가 아니라 넘었죠. 24. 안 맞죠? 하반기에 하등급을 받은 직원의 비율은 전체 직원의 12%를 넘지 않은 게 아니라 넘었죠. 13이니까. 안 맞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좀 시간 걸리는 문제네요. 이런 것도 만약에 좀 쉬운 문제들을 좀 못 푼 상태고 그렇다 그러면 좀 뒤로 미뤘다가 좀 마음이 편할 때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쫓기면 이런 문제에서 좀 실수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건 아주 간단한 기본 문제죠. 5 곱하기 5. 그래서 표를 이렇게 그리면 돼요. 표만 그리면 끝나, 사실은. 이런 문제는. 이 밑에 5개. 그죠? 이제 우리 많이 해봤던 거잖아. 또 이쪽에 5개. 셋, 넷, 5. 그래서 이쪽으로 이름 쓸게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A, B, C, D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위에는 13시부터 1시간씩이니까 13시, 14시, 15시, 16시, 17시.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예요?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OX만 잘 치면 무조건 답이 나온다. A는 13과 17시에는 휴식을 취할 수가 없어요. B는 13이나 15에 휴식을 취해야 돼요. C는 13과 14에는 취할 수가 없대요. 이런 것도 잘 봐야 되겠네. D는 반드시 17시에. 하나 정해줬어. D는 17시. 출제자들이 이렇게 정해줄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안 되니까. 이렇게 또 치고. 그 다음에 E는 15시나 17시. 결국 D가 17시니까 E는 15시. E는 15시. 이렇게 또 이렇게 쳐주고. E는 15시에 이렇게 쳐주면 얘가 지워지네요.
그리고 B 여기 확정되죠. B.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 확정되고, 지워주면 여기 확정되고. 그러니까 A는 14C, B는 13C, C는 16C, D는 17C, 그리고 E가 15C.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답 찾으면 되잖아. 옳은 설명. A는 14C. 이거 맞다. 정답 1번이다. B는 15C가 아니죠. B는 13C죠. 13C. C는 17C가 아니라 16C죠. C는 16C에 취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B는 13C에 휴식을 취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45번 3단론법. 여기는 지금 아까 그 3단론법에 내가 있다, 잘한다면 대우, 못한다. 그거 먼저 살펴보라고 그랬죠? 좋아한다, 좋다, 무겁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뭐 없는. 이거는 그런 식으로 찾기가 좀 어렵네요. 표현도 달라. 어떤 건 무겁고, 어떤 거는 뭐 좋고, 어떤 건 힘이 세고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까 같은 그런 행운은 없겠네요. 그러면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을 A라고 놓고, 체력이 좋다를 B라고 놓고, 인내심이 있다를 C라고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A는 B, and A는 C로 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체중이 무거운 사람을 우리가 D로 놓고, 체력이 좋다. 요건 B였죠. 그럼 D는 B다 가죠. 그 다음에 명랑한 사람을 E라고 놓고,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을 A. 그래서 E는 A.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요거랑 해서 3단론법 나와요. E는 B로 가고요. 그죠? 또 E는 요거 해서 E는 C로도 가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구조죠. 그러면 1번부터 이제는 다 해봐야 되겠네. 자, 인내심이 없는 사람.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누구죠? 인내심이 없는 사람. 요거는 not C죠. not C. 여기다 써야 되겠다. not C는 명랑하지 않다. 명랑하는 E니까 명랑하지 않다. not E. 그래서 E는 C. 여기 있네요. 그죠? 반드시 참인 거. 벌써 1번 나왔네. 자, 2번. 체중이 무겁지 않은 사람은 not D죠. 2번. 여기 not D. 체력이 좋지 않다. 체력이 좋다는 B로 놨으니까 not B. 그 대우하면 B는 D. 없잖아요. D는 B는 있지만 B는 D는 얘 여기니까 무조건 맞는다고 볼 수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3, 4, 5번도 다 한 번씩 이렇게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46번은 4명이 있고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변수가 4개가 있어요. 2개면 이쪽에 5개, 이쪽에 5개, 아니면 이쪽에 4개, 이쪽에 4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생각해야 될 게 4 곱하기 4야. 그러니까 4개, 변수가 4개죠. 2개가 아니라 아까 그 표를 그렸던 거는 변수가 2개죠. 사람 배치되는 거. 근데 여기는 변수가 4개. 사람 이름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색깔도 있죠. 직업도 있죠. 전공도 있어요. 이럴 때는 일단 표를 이렇게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렇게 해서 4개 하고요. 이렇게 해서 4개 한 다음에 위에다가 이름, 색깔, 직업, 전공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일단 그 다음에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A는 분홍색을 좋아한대요. A는 분홍색을 좋아한대요. 그 다음에 나다라는 뭐 이렇게 좌석이 있어. 이렇게 기차 좌석도 이렇게 그려보는 거야. 이렇게 마주보게 서로 앉았나 보지. 친구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색깔별로 한번 먼저 해보는 거야. 직업이 회계사인 친구는 초록색을 좋아한대요. 초록색인 사람은 직업이 회계사래요. 그죠? 변호사인 친구는 파란색을 싫어한대요. 즉 파란색은 절대 변호사가 아니야. 변호사 아니야. 파란색은. 그리고 나머지 색깔이 보라색이 있죠. 그런데 보라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직업이 변호사인 친구의 오른쪽에 앉아있대요. 이 얘기는 보라색이 변호사란 얘기인가요? 아니죠. 보라색은 변호사가 아니에요. 보라색은 변호사 옆에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보라색도 변호사가 아니에요. 그럼 변호사는 누구예요? 변호사는 이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회계. 이제 여기가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됐죠? 그 다음에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건축공학과고 분홍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경영. 그래서 일단 경영학과는 변호사인 건 나왔어요. 요 둘 중에 하나. 그러면 건축공학과인 건 교사냐 약사냐 이걸 하면 되는데 일단 이제 그러면 좌석 배치한 걸로 이제 나머지를 좀 찾아야 되겠지. 지금 B, C, D가 없고 일단 파랑보라에 대한 직업이 없으니까 좌석 배치를 하는데 좌석 배치를 할 때 보면 뭐 창가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일단 우리가 문제를 아주 이기적으로 풀어야 돼요. 창가까지 처음부터 생각하잖아요. 여기 창가, 여기 창가, 여기 창가, 여기 창가에 따라서 또 복잡해져. 그러니까 일단 창가는 생각하지 말고 마찬가지로 또 여러분들 방식대로 이걸 한번 풀어보세요. 근데 저는 어쨌든 창가까지 생각하기 싫어. 그럼 너무 복잡할 것 같아. 그래서 일단 그냥 창가를 생각하지 않고 직업이 교사인 친구는 B의 대각선에 앉아 있대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직업이 약사인 친구는 창가에 앉아 있고 우리는 아직 창가는 안 정했으니까 D의 맞은편 쪽에 교사인 친구가 있대요. D의 맞은편 쪽에. 그러니까 마주보는 건 이쪽은 사람이 이쪽으로 보고 이쪽엔 이렇게 보는 이게 되겠죠. 그럼 창가가 이쪽이 될 수도 있고 이쪽이 될 수도 있고. 자, 어쨌든 이렇게 써요. 그러면 여기는 뭐하고 뭐예요? A 아니면 C죠. 그죠? 교사가 A예요? 아니에요. A는 변호사예요. 즉 얘는 누구예요? C고요. 얘가 A고 변호사예요. C는 교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교사. 그죠? 변호사. 자, 그러면 회계사는 어쨌든 D 아니면 B네요. 그죠? D 아니면 B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보라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직업이 변호사인 친구의 오른쪽에 앉아 있대요. 변호사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보라색을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보라색은 교사야. 나머지 약사 건축 정답 4번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창가를 생각 안 해도 얼마든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혹시 이 방법 말고 더 빨리 풀면서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나중에 댓글에 제보를 해주세요. 그럼 도움이 될 것 같아. 자, 이제 47번하고 48번은 이거는 3그룹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자, 제가 그랬죠. 빨리 이것도 판단을 해서 뒤로 미룰까 지금 풀까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가불병정 무기진 7명에다가 이거 순서 매기는 거잖아요. 게다가 밑에 순서가 보기로 나와 있지도 않아. 5명 정도면 어떻게 뭐 6명 정도는 해보겠는데 7명을 뭐 게다가 을과병사에 3명이 당직 썼고 병과정사에 1명이 당직 썼고 이거 딱 보면 되게 복잡하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나중에 풀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공부할 때는 또 그때 풀어야지. 자, 그럼 하나하나씩 봅시다. 갑은 을 바로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뭐가 나와 있냐면 을갑 요거는 확정. 그죠? 붙어 있어. 그 다음에 병과 정 사이에 1명이 당직을 섰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는 요런 거 하고요. 요렇게 2가지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을과 병 사이에 3명이 당직을 섰대요. 그러면 을, 병, 요거 갑이 되겠네요. 그죠? 갑. 요렇게 그 다음에 병. 요런 거 하나 하고요. 4번째. 또 병이 앞쪽에 나왔을 때. 3명 있고, 을 있고, 요 뒤에는 이제 갑이 되겠죠. 그죠?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는 기보다 나중에 당직을 섰지만, 병보다는 먼저 당직을 섰대요. 자, 무는 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무, 병, 기. 이 순서는 아직 몰라. 뭐 붙어 있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요걸 정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맞는 거죠. 무는 기보다, 나중에 썼지만 병보다는 먼저 당직을 섰어요. 자, 나중에 이쪽이니까, 이쪽이 먼저 쓴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마하고 바는 어떤 팩트를 알려주는 거예요. 정은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에 당직을 서지도 않았고, 지는 마지막에 당직을 서지 않았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따져봐야 될 게 얘들을 다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얘랑 얘랑 섞어보고 얘랑 얘랑 섞어보고 얘랑 얘랑 섞어보고 얘랑 얘랑 섞어봐야 돼요. 요걸 4, 5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4, 5.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자, 그러면 우선 2하고 얘랑 얘를 한번 섞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얘하고 얘를 섞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갑, 뿅, 뿅, 병. 요 뒤에 이제 요게 붙는 거잖아, 근데 정이 맨 뒤로 왔어요. 정은 마지막에 당직을 서지도 않았대. 이 보기에 있는 진술과 맞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2하고 5를 한번 해볼게요. 2하고 5를 해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요게 정이니까 x, 갑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병 앞에 기하고 무가 있어야 돼요. 요 앞에 기하고 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들 세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이 돼요. 7명이 뛴다고 그랬는데 저 중에 하나는 분명히 귀신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얘도 안 맞아요. 그러면 2하고 5번을 한번 해볼게요. 2하고 5를 했으니까 이제 3하고 4, 3하고 5를 해봐야죠. 3하고 4를 해보고 3하고 5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랑 얘를 해보니까 어떻게 되죠? 요거 갑, 정, 병 요렇게 되죠. 그리고 병 앞에 무기진 또 하나 안 나온 게 지금 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 병 앞에 무기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람 하나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무기진일 거고 나머지 2명이 이 앞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7명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후보자야. 그리고 3하고 5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 X 있고 병 있고 뒤에 셋 X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이것도 8명이에요. 귀신이 하나 또 같이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이제 가능성 있는 거 이거 하나 찾아낸 거예요. 일단 이런 거죠. 갑, 정, 병. 요거 이제 하나 찾아냈어. 이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요 앞에 여기 하나의 무기진, 요게 무기진, 어쨌든 이 세 개를 잘 배치만 시키면 되는 구조예요. 그죠? 그래서 다음 보기 조건에 의할 때 항상 옳은 것은 일단 갑은 정 다음에가 아니라 정이 갑 다음에죠. 무는 정 다음에, 무는 정 다음에, 무기니까, 병 앞이니까 무기는 이쪽이 되겠네요. 어쨌든. 근데 무는 이쪽에 올 수도 있고 무는 또 앞쪽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솔직히 잘 모르죠. 병이 첫 번째인지 모르죠. 을이 세 번째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무기진 중에 하나 들어가고 여기에는 지금 2개가 올 테니까 을은 세 번째인 건 맞아요. 정답은 4번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진이 가장 먼저 당직을 섰다 그러면 자 어떻게 되죠? 자, 요 앞에 요걸 지우고 진을 앞에 세우면 병 앞에는 기하고 무가 와야 되니까 뭐가 오죠? 여기 기가 오고 여기 지금 무가 오는 구조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반드시 참인 건 을은 4번째가 아니고 기는 3번째가 아니고 무는 6번째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무가 6번째. 맞네요. 병은 5번째가 마지막이고 갑은 6번째가 아니라 4번째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실력 늘리는 데는 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사실 그 순서를 보기에 5개 늘여놓고 이런 건 요령으로 풀 수 있어서 시험을 마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실력 향상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다, 실수도 해봤다가 또 해보니까 됐고 이러면서 실력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걸 좀 괴로움도 주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번 다시 풀고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9번하고 50번 역시 또 차량에 누가 운전을 하고 누가 어디 앉아있다 이런 문제 또 자주 나오죠. 그죠? 대기업 직무적 성공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어쨌든 밴이 있대요. 근데 앞부분에 운전석과 하나의 조수석이 있고 뒷부분에 두 개의 3인용 의자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네. 밴인데 요런 거네요. 이런 거면 8명이 탈 수 있고 가족들끼리 어디 피크닉을 가고 뭐 이러기에 딱 좋겠네요. 아마 아이돌들이 이런 차 타는 거 아닌가? 더 큰 건가? 자, 어쨌든 이런 거죠. 그리고 체험형 인턴 ABC와 청년 인턴들 또 5명을 이렇게 나눠줬어요. 한 명의 체험형 인턴이 각각의 3인용 의자에 앉아야 된대요. 여기 채 한 명 와야 되고 채 와야 되고 AB 역시 체험형이죠. 한 명이 운전석에 앉아야 돼요. 어쨌든 운전석에는요, 체험형이 앉아야 돼요. 이쪽은 청년, 이렇게 앉게 되는 구조죠. 그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F는 반드시 H 바로 옆에 앉아야 돼. F하고 H는 친한가 봐. 그래가지고 F가 여기 오면 H는 여기, F가 여기 오면 H는 여기. 뭐 이런 구조네요. 다음 중 조수석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청년 중에 F하고 H는 조수석에 올 수가 없어요. 물론 무릎에 앉히면 돼. 근데 무지에서는 그런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청년 중에 F하고 H가 빠진 거. A, B, C는 일단 체험형이라 안 되고요. F하고 H 빠진 거. G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에 B가 F가 앉아있는 3인용 의자의 뒤편 3인용. 그러니까 B가 여기 있고 F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운전석은 누가 앉아요? 운전석은 A 또는 B 중에 한 명이 운전석에 앉는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A가 오고요. 나머지 체험형 한 명 어디로 와요? 여기 C 오죠. 그리고 여기 지금 F하고 H가 앉아 있는 거예요. 짝으로. 그리고 여기 나머지가 있는 거고요. 그럴 때 항상 가능한 좌석 배치는 H와 C가 같은 3인용 의자에 앉습니까? H하고 C가. 그죠? 다시 쓰면 여기는 지금 F하고 H가 같이 있는 거니까 C 있네. 벌써 정답 1번이네요. 자, 이렇게 또 50번까지 풀어봤습니다.